그래서 지금 720 정도죠. 딱 720인데 지난번 고점이 718.7이었으니까 지금 이미 프리장에서 720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일이님 오늘 테슬라는 얼마나 갈까요? 그걸 알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즐레주 파라고 안 하고 트레이딩 하라고 합니다. 수연홍님 50만 대 넘었을까요? 네,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18만 570대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450대가 부족해요. 근데 지금 보이시죠 화면? 여기 보면은 최종적인 숫자는 0.5%나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놨어요. 50만 대 0.5%면은 거의 2,500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450대가 부족을 한데 2,500대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50만 대를 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러 제 생각에는 50만 대보다 조금 적게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머스크 형은 항상 중간중간 가짜 투자자들 털고 간댔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쭉정이 털기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 실패 중입니다. 쭉정이 털기가. 대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식을 위한 대출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주식을 위한 대출은 추천드리지 않고 단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는 대출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거를 안 갚고 주식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도 뭐 전반적으로 대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대출은 저는 저 자신도 하고 있고요. 강추를 합니다. 지금 저도 뭐 부동산을 살 때, 집을 살 때 2억 넘게 빌렸어요. 그거는 당연히 저는 만기 때까지 안 갚을 겁니다. 그냥 매달 갚는 거 제외하면은. 최성영님, 형 부동산이랑 주식 비중 어떻게 돼요? 원래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식 비중이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지금은 그래도 한 20% 조금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살 때 2억을 넘게 빌렸는데 안 갚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갚을 거예요. 그냥 매달 갚는 거 빼고. 그러니까 뭐 대출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진성윤님 부동산 대출을 앞으로도 안 갚는 건 경제적인 상식 때문인가 본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고 그거는 갚는데 그 외에 버는 돈은 저는 다른 투자를 더 하지 부동산 대출을 갚는 데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2억을 조금 넘게 빌렸는데 35년 동안 갚는 총 금액이 한 3억 약간 넘게요. 그러니까 2억을 넘게 빌렸는데 35년 동안 3억 약간 넘게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억 약간 넘는 돈이 35년 후에는 가치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빨리 갚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안 갚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지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인님 엔비디아 보면 가슴이 아팠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이제 투자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 기업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의 먼 미래를 보고 정말로 가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신 거면 이렇게 지금 엄청난 기간을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관들은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계속해서 모으는 거. 반대로 지금 테슬라 지금 사람들이 괴로워하시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매집하려던 사람들 매집을 못하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사질 못하잖아요. 최슬님 며칠 동안 추매각 보고 있는데 언제 사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제 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뭐죠? 오르면 즐기고 내리면 줍줍 오즐내줍 오즐내줍 하는 겁니다. 오를 때 팔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파신 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이때 팔았던 사람들 지금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계시면 반성하세요. 팔면 안 됩니다. 그냥 즐기시고 이렇게 내릴 때 저도 이날 샀죠. 기억하시죠?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릴 때 줍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베로니카 베이님, 네, 오즐 내줍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돈 생기면 갱사, 돈생 갱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오즐 내줍과 돈생 갱사는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오즐 내줍은 오를 때 안 사는 거죠. 내릴 때만 사는 거죠. 그런데 돈생 갱사는 지금 사라는 거잖아요. 그냥 돈 생기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로 대립이 되는데 뭔 말인가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즐 내줍은 일단은 아직은 주식에, 이게 저는 테슬라를 지금 하지만 테슬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플을 하시면 애플, 뭐 아마존을 하시면 아마존,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 그 주식에 아직은 확신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 난 별로 급하지 않아. 뭐 그렇게 급하게 사. 다시 내린 날도 있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천천히 사고 싶으신 분들, 살 주식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우리가 월급 받아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랑 아마존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주식 한 달에 한 개씩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죠. 못 사니까 그냥 천천히 사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즐 내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변태적일 수도 있는데, 내릴 때 사는 게 살 때 내릴 때 살 때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 이때 막 오를 때 살면은 600이잖아요. 근데 이때 내려질 때 사면은 620이잖아요. 그러더라도 나는 오를 때 600에 사는 것보다 내릴 때 620에 사는 게 더 쾌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오즐 내줍이 딱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 성님, 쏭님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 그 다음에 돈생 갱사. 최성형님 주춤 타이밍은 몇 퍼 하락 시 제 영상에서 제가 지지선 자주 말씀드려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 때 굉장히 좋게 주우신 분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생 갱사는 강력한 확신이 있으신 분. 이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주식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올라버리면 어떤가요?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주식 숫자가, 같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분 문제가 아니라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떨어지는 건 무섭지 않기 때문에 돈생 갱사, 돈 생기면 그냥 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매수 타이밍 재지 마세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떨어질 때 멘탈 자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떨어질 때의 리스크보다 오를 때가 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샀는데 오르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샀는데 떨어지는 것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안 샀는데 오르는 것도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멘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르는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그러는 분들은 돈생 갱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식이 많고 새로 추매량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 왜 돈생 갱사냐면 어차피 주식을 새로 추매를 해도 평단가가 별로 안 올라요. 저도 테슬라를 처음 샀을 때 평균 단가가 지금 기준으로 $200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316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1.5배 이상 오른 겁니다. 거의 1.6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개 사도요, 평균 단가 $1도 안 올라요. 0. 몇 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720이든 740이든 그런 거 신경 쓰겠나요? 신경 안 쓰죠. 뭐 하나 사봐 $1도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새로 추매량이 적어서 평균 단가 별로 차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즐 내줍 하지 말고 그냥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바로 사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즐 내줍과 동생 갱사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vs, 그러니까 버서스죠? 상대적인 건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짜님, 9시에 주무시면 매수는 언제 하시나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가끔 댓글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원하는 가격에 걸고 자세요. 저는 그럽니다. 원하는 가격에 그냥 걸고 자요. 그래서 제가 이날 제가 게시판에서 장 시작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이미 오늘 제가 프리장에서 그냥 걸어놓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 제가 지지선 600에서 615라고 말씀드렸고 613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풀이장에서 걸어놓은 가격으로 그냥 매수가 됐죠. 이날 아마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걸어놓고 자는 거지 뭐 저는 이거 보면서 사지 않습니다. 3% 넘었네요.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 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금부터 많이 사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질레집 동생경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알아주셔야 될 게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이러다가 뭐 750을 갈지, 다시 700까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 떠보니 700을 가 있을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사려고 하면 절대 못 산다. 한 번에 사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사고 나눠서 사라. 어떻게 나눈다? 근데 하루에 다 나누나요? 여기서 한 주, 여기서 한 주, 여기서 한 주, 여기서 한 주, 여기서 한 주 이렇게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30주를 사고 싶으면은 한 주 이렇게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나요?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오히려 평균 단가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평준화해야 됩니다. 최대한 잘게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리스크를 평준화시켜라. 스마일2님 시드가 적으면 어떻게 사야 하나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5주밖에 못 사.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하면은 최대한 긴 기간 동안 리스크 평준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리스크의 평준화, 평탄화, 노멀라이징을 하시란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나눠사라는 거의 핵심입니다. 장투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 보고 투자했다, 뺐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4월까지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살 수 있는 주식 수를 4월까지 나눠서 사는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4월까지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월까지 리스크 평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그 걱정대로 주식이 4월까지 계속 하락한다면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 기간대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스탠드하이님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랑 똑같아요. 아마존은 이제 엔비디아보다 더 삼각형이죠. 네, 여기는 뭐 그냥 완벽한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모양은 매수세도 매도세도 그렇게 서로 강력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한쪽을 강하게 이길 정도로 세지가 않아요. 이럴 때 삼각형일 때 보면 보통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로 치면 서로 팽팽하게 싸우는데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줄다리기가 영원히 계속된가요?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쪽이 힘을 잃고 쓰러지죠. 그래서 그게 어느 때냐? 보통 이 끝에 다다를 때, 그때 어느 한쪽이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방향은 어디다? 여지껏 크게 왔던 부분. 다소다 데일리님 페이스북도 똑같죠? 진짜 다 너무 똑같아서 네, 여기에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과 지지선이 이 추세선이 만나는 부분, 여기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언제나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산다면은 그냥 여기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어느 정도 내릴 때 무조건 오질 내줍을 하시는 겁니다. 내릴 때 계속해서 나눠서 사고 이렇게 내릴 때 나눠서 사고 무슨 이런 차트 보고 지지선에서 주워야겠다 그런 생각하다가 지지선 안 오고 그냥 말아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짱돌맹이룡님 애플 대 테슬라 둘 다 좋은 주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살짝 비밀인데 제가 이제 테슬라를 완전 올인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주식이 애플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이지만 들고 있었던 주식이 애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애플도 미래에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단은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시장 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